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 상원의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대북제재 강화 내용이 전격적으로 추가됐습니다. 약 2년 전부터 추가됐던 초당적 법안인데 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대형은행을 겨냥한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대북제재 강화법안이 상원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오토 원비어 대북은행 업무 제한 법안으로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의원이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브링크 액트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부과되는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제재 시행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금융거래 봉쇄를 통한 북한 정권의 자금줄 전면 차단을 목적으로 이 법안을 약 2년에 걸쳐 추진해왔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던 2017년 중순 상하원에서 처음 각각 발의돼 상원 은행위와 하원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지만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었습니다. 벤 홀런 의원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 합의 결렬 이후 닷새 만에 브링크 액트를 재상정했습니다. All the information suggests that we are not making a lot of progress in that direction and that there's been a lot of leakage in the economic sanctions regime. 또 대북 압박 유지만이 김정은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의원들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부터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해온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The announcement today that the U.S. has seized a ship that was violating our sanctions, I think, is an appropriate application of maximum pressure. We have to continue to do more, and I'd like to see additional sanctions passed by the United States Congress. 의회는 9월 말까지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브링크 액트가 올해 안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 북한을 국빈 방문하죠. 이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 국면에서 지렛대를 얻으려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김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되는 G20 정상회의 전 북한 방문은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을 보여주고 미국과의 무역 갈등도 도움을 얻으려는 전략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Perhaps help to bridge some of the gap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Will demonstrate to the United States and to Trump why it's important to resolve the trade issues. I think that is very much in the Chinese minds as they scheduled this visit at this moment.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어 미국은 중국을 통해 북한의 협상 재개 의사를 전하고 중국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협상장으로 다시 나올 것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비핵화 협상 재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유지는 중국의 중요한 국익 중 하나라는 설명입니다. If there is no resumption of these U.S.-North Korea negotiations, there's always a risk that things slide backwards in a very negative direction. And that could include Kim Jong-un resuming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esting, nuclear testing, and then very strong reactions from the United States. 시 주석은 유엔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 인도주의 지원을 하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를 포기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영향력을 꾸준히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But one area where China is unfettered is in any kind of humanitarian aid response to North Korea. The risk for China, they want North Korea to be desperate enough that they don't give up diplomacy. 이런 가운데 국무부 관계자는 집권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파트너와 동맹국들 그리고 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함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즉 FFPD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송금 수수료가 유엔이 발표한 국제 평균보다 적어도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 금융망이나 인터넷이 아니라 중개인을 통하고 또 북한 보위부 요원도 개입하기 때문에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가 16일 국제가족송금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올해 국제 이주민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총액을 지난해보다 200억 달러 많은 5,500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또 해외 이주민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수수료는 전체 송금액의 평균 7%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송금 수수료가 너무 높다며 2030년까지 수수료를 3% 아래로 낮춘다는 유엔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수수료는 국제 평균보다 4배 이상 비쌉니다.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3월 탈북민 400여 명을 조사한 보고서를 통해 대북 송금 수수료는 평균 29.3%였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금융망이나 인터넷 거래가 불가능해 중국과 북한의 중개인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비싸다는 겁니다. 대북 송금 사정을 잘 아는 탈북 난민 사라 씨는 17일 VOA에 북한의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대부분 송금에 관여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전체 송금액의 절반을 넘을 때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 돈 작업이 다 보위부가 가난하거든요. 거의 100%가 보위부 가난하거든요. 보위부도 그눈 감은 대신도 얼마 몇 프로 입금해서 보위부도 돈을 안 주길래 자급자족이거든요. 사라 씨는 또 국제금융망은 사고가 나도 배상이 되지만 대북 송금은 말할 것도 고소할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탈북민들의 송금은 북한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 수수료가 떼이고 일부 그 뇌물로 받쳐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분들 전체 생활에 그런 큰 돈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으니까요. 북한인권정보센터 측은 탈북민들 가운데 작년에 송금한 125명은 일회 평균 2,450달러를 북한의 가족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탈북민들의 송금이 가족의 생계뿐 아니라 대북 정보 유입, 장마당 활성화 등 북한 변화의 기폭제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추정치가 지난해 10기에서 20기에서 올해 20에서 30기로 늘어났다고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17일 발표한 2019 세계 핵 군비 보고서에서 이같이 추산하며 북한은 핵무기 보유 관련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핵탄두 수가 줄었지만 기능 고도화로 핵무기의 역량은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초 현재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 등 9개 나라가 보유한 핵탄두 수를 13,865기로 추산하며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600여 기 감소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불법적으로 북한 석탄을 수출하다가 미국에 억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가 미국령 사모아의 수도 파고파고 항구에서 1km쯤 떨어진 해상에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는 모습이 VO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선박의 앞머리는 부식이 된 모습이며 정상 운항 때 수면 밑으로 잠기는 배의 키와 흘수는 화물과 연료 등을 제거해 수면 위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최근 영상을 제보한 현지 주민 이현희 씨는 첫 일주일간 선박은 항만에 계류된 채 조사를 받았고 그 이후 현재 위치 해상에 정박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해상에 정박해 있는 와이즈 어네스토는 민간 보안업체가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중국에 구금된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역할 등을 논의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17일 서울에서 한국통일부 서호 차관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중국 강제수용소에 구금된 탈북민들의 상황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역할이 무엇일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과 방식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한국 외교부 이태호 2차관과의 면담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대화와 관여가 중요함을 지속해서 강조해오고 있다면서 북한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을 보다 확대하도록 국제사회가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